오늘은 당뇨병에 대한 공부를 세 번째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소아당뇨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소아당뇨는 이제 약물 중독일 그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소아한테 걸리는 병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이제 감기에 걸렸을 때 이제 감기약을 먹음으로 해서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소아당뇨 같은 질병들을 현대의학에서는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류마티스 계통의 이제 질병들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난치병들은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분명하게 밝혀진 게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약물을 오랫동안 섭취함으로 해서 그 대사 장애의 원인이 그런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어린이 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성 백혈병이라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사실은 이제 감기 치료에서 그 감기약 부작용으로 일어날 수 있을 가능성이 많은데, 현대의학에서는 이제 모든 질병들을 연관성을 갖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 인과 관계가 이제 명확치가 않죠.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은 이제 의학적인 상식이 없으니까 더 그렇죠. 또 의사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자기 쪽으로 이제 불리한 거는 발표하기가 좀 꺼리는 면들도 있고, 또 이제 약이라는 거는 이제 제약회사라는 또 어떤 그 큰 이권 단체하고의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인과관계가 밝히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여튼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하여튼 질병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약물 치료를 하기 전에 뭐랄까 생활 습관을 바꿔서 예방하는 그 차원으로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질병이 걸렸다 그래도 이제 자연요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몇 가지를 일반인들도 알고 있는 게 자기 몸 관리나 안 그러면 자기 식구들 관리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은 이제 당뇨병 이제 전반에 걸쳐서 주로 이제 2형 당뇨죠. 성인 당뇨에 대해서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 현대의학에서 이제 당뇨병의 원인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여기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를 적어봤는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비만이 되면은 이제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좀 높아지는 편이죠. 그다음에 이제 유전이라고 또 이제 현대의학에서 얘기를 하죠, 그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유전은 이제 몸은 유전이 되죠. 우리가 부모로부터 이제 육체를 이제 물려받는 거니까 몸은 유전이 됐지만 질병이 유전이 된다는 거는 좀 어폐가 있죠. 물론 이제 같은 체질이기 때문에 같은 병에 걸릴 가능성은 이제 있죠. 그렇지만은 병이 유전되는 게 아니고 몸이 유전된다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라는 거는 이제 몸이 나빠졌을 때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몸 관리를 잘하면 병에 걸릴 이유가 없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스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이제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대부분 다 뭐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 살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물론 이제 사람마다 이제 받는 차이가 틀리겠죠. 그리고 이제 건강한 사람하고 또 건강치 않은 사람하고 또 같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그 스트레스의 그 반응이 좀 또 틀려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제가 이제 운동 부족을 한번 적어봤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현대인들이 지금은 이제 그 생활 자체가
머리는 많이 쓰고 이제 몸은 덜 쓰는 그런 이제 생활이 이제 패턴이 됐죠. 이제 과학이 발달돼서 뭐 자동차 산업이 발달되고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기계들이 다 우리를 이제 편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몸은 덜 쓰고 이제 머리는 많이 쓰는 그런 생활 습관이 들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약물 중독인데 이거는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소화당뇨 설명을 드리면서 얘기 드렸지만은 이렇게 그 인과관계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나타나는 것 같으면 그래도 쉽게 약물에 대한 그 부작용의 원인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오랫동안 그 약물을 복용해서 생기는 거는 사실은 인과관계가 확실하게 증명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약을 오래 드시게 되면은 당뇨병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 이제 본인의 이제 몫이죠. 본인이 생각하기에 나름이니까. 하여튼 저는 어떤 질병이 걸렸다고 하더라도 약을 쓰는 거는 절대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거는 제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저는 그 다르게 생각하는 게 꼭 틀리다고는 생각 못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뭐 통증이 아주 심하다 그러면 그거는 약을 써야죠. 저 역시도 아무리 제가 약을 안 쓴다 해도 제가 참을 수 없는 통증이 왔다 그러면 쓸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제가 지금 약 안 쓴 지가 오래됐는데 지금은 그렇게 약을 쓸 정도로 그렇게 심한 통증은 없었어요. 물론 이제 불편한 점은 있었겠죠. 있지만은 다 참을만 하니까 또 참았고 또 참으면 우리 몸이라는 건 자연 치유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니까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인들은 좀 이제 편하게 산다는 그 생각이 많잖아요. 지금 모든 게 다 편리한 구조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병에 대한 고통도 참을성이 많이 없어졌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본인의 몫이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은 약이라는 걸 쓰면 쓸수록 그 약의 대가가 나중에 찾아온다는 것을 아시면은 좀 신중하게 약을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다섯 가지를 이제 설명드리면서 조금은 이제 구체적인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비만이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비만이라는 거는 이제 체중이 많이 나가는 거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만을 생각할 때 이제 뭐든 육안으로 봐서도 이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체중을 이제 체중계 달아봐서도 알 수 있고, 뭐 우리가 이제 자기 스스로 비만인 거는 알 수 있죠. 그럼 이제 비만이 생긴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많이 먹었다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여기 그 이유의 하나가 이제 과식도 들어가겠죠, 그죠? 이게 겹치기 때문에 제가 안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먹는다는 거는 이제 본능이죠. 살면서의 그 두 가지 본능이 있는데 하나는 먹는 거죠. 하나는 먹는 게 이제 식욕이라는 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이제 성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욕심은 이제 본능적인 욕심이죠. 왜냐하면 이거는 꼭 필요한 거니까 우리가 이제 먹지 않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먹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성욕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아무리 그러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먹어도 먹는 거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언젠가는 아무리 먹는 게 끊어지지 않더라도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식을 낳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을 낳는 거는 내가 언젠가 죽으니까 그 죽음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죽지 않기 위해서 먹는 거고 죽지 않기 위해서 애를 낳는 거죠, 그죠? 이거는 이제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하는 일이죠. 생명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두 가지 일이죠. 그러니까 이 본능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그 배워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모든 생명들이
이걸 배워서 하지 않잖아요. 지금 뭐 동물이고 식물이고 인간 빼놓고는 다 자연적으로 배우지 않고도 이 행위를 하고 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인간만이 이제 이 교육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인간이 태어나면은 이제 그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고 교육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동물들은 이제 양육은 받죠. 그게 이제 그 성장하는 에서 이제 완전히 성장체가 될 때까지는 그 부모가 도와줘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양육은 받지만 이제 다른 동물들은 교육이 되는 게 없죠. 우리는 이제 교육이 되는 게 왜 있냐면 우리는 이제 말과 글을 사용하니까 말과 글을 통해서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다른 동물들보다 위대한 게 그 언어를 사용하는 거고 또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이제 질병이 많은 게 또 언어를 쓰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그 언어라는 그 본래의 취지대로 살아야 되는데 언어를 쓰다 보면 언어라는 거는 이제 꾸밈이기 때문에 이제 거짓을 꾸밀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언어라는 거는 어떠한 상황이라든가 어떠한 그 진실적인 걸 표현하는 방법으로 써야 되는데 이거를 꾸미게 되면 거짓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꾸밈이 되는 게 예술이란 말이에요. 예술은 이제 크게 보면 이제 거짓의 꾸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거를 즐기는 차원에서만 써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그 남을 속이고 그러니까 남의 생명을 해치는 쪽으로 지금은 쓰고 있거든요, 인간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우리가 다른 동물보다 그 위대한 그 어떤 능력을 가졌는데 그 능력 때문에 우리가 다른 동물을 지배할 수 있고 또 내가 다른 동물보다 우월하게 이 삶을 살 수 있는 반면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단점도 많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가 이제 인간이 이제 다른 동물들에게 없는 이제 질병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여기 이제 스트레스죠. 스트레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정신적인 이제 그 어떤 이제 압박감을 갖는 건데 그게 다 이제 언어를 통해서 들어오는 게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그 이 언어에 대해서는 많은 그 어떤 좀 관심을 갖고 우리가 그냥 쓰고는 있지만 그거에 대한 그 어떤 이 통찰력이랄까 하여튼 이렇게 좀 자세히 볼 수 있는 눈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통해서 여태까지 저는 우리 언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앞으로도 제가 건강 강의를 하면서 아마 이 스트레스와 언어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씩 아마 소개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하니까. 제가 보니까 그 모든 질병이 원인은 거의 같아요. 원인은 거의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모든 인간이 지금 현재 살면서 가지고 있는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이나 그 다음에 그 치료하는 방법도 또 같아요. 그것을 이제 세 가지 관점에서 이제 이렇게 써봤어요. 그게 하나는 우리가 먹는 거,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비만, 과식 이런 거죠. 그게 식이요법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운동 부족이죠. 그러면 이제 운동요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신요법이 있죠. 그죠? 이 스트레스 같은 거는 이제 정신요법에 통하는 거고, 이 약물 중독도 이제 식이요법에 속하는 거죠. 일단 먹는 거지만. 그렇지만 이거는 약물 중독은 정신요법에도 속하고, 운동요법에도 다 연관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딱딱 끊어서 얘기하기에는 그 병의 원인을 밝히는 데는 적합지가 않아요. 다 이렇게 모든 거라는 건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몸이라는 거는 하나의 몸이 이 모든 그 세포와 장기들이 서로 연관성을 갖고 서로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그 뭐랄까 정보를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크게 보면 그런 이제 시스템이 이제 오류가 생겼거나 그게 잘 소통이 안 되거나 그렇게 해물해서 몸의 장기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 질병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알기까지는 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죠. 의학 공부만 해서는 부족하고 다른 이제 우리
삶에 대한 거라든가 하여튼 자연의 법칙이라든가 이런 걸 좀 많이 공부해야지만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거예요. 하여튼 당뇨병이라는 거는 일단은 그 병 자체가 이제 당이 문제가 되잖아요. 당뇨는 이제 오줌에 당이 있다는 것부터 출발했죠. 처음에 이제 이름을 지을 때는 이제 오줌에 이제 당이 나간다는 것부터 출발해서 지금은 이제 오줌에 당이 나가기 이전에 이제 혈액 속에 당이 되는 걸로 이제 개념이 바뀌었죠. 그렇지만 이제 이름은 옛날에 났기 때문에 그대로 당뇨병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이제 혈액에 당이 많다는 거는 왜 그게 문제가 되고 또 당뇨병이 왜 무서운 병이 되고 또 당뇨병이 왜 치료가 힘든 거라는 거를 이제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당뇨병 자체가 뭐 당이 높은 게 문제가 안 된다 그러면은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당이 높은 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당의 그러니까 혈액 속에 당이 많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몸에 이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라든가 안 그러면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정도 이런 이제 아주 나쁜 병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니까 그거를 이제 알면은 이제 고치거나 안 그러면 이제 그 병이 진행이 이제 늦게 가게끔. 그러니까 현대의학에서는 완치되는 개념이 없어요. 모든 병이 다 관리 차원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병을 갖고 조절을 하고 조절을 함으로 해서 합병증이 오는 거를 이제 늦춰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현대의학이. 근데 그거는 맞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병이라는 걸 뭐 고쳐서 치료를 한다 그러는 개념은 물론 그게 치료가 되지만 재발이라는 게 되거든요. 어떤 병이든지. 그러면 그 병이 재발되는 거는 완전히 고쳐지지 않았다는 뜻도 된다고요, 결국. 그러니까 이제 그 개념의 차이는 뭐 다를 수 있어도 뜻을 풀어보면 거의 같은 얘기가 될 거예요, 그죠? 근데 하여튼 당뇨병은 일단 이 포도당이라는 게 이게 이제 당을 얘기하는 건 이제 포도당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글루코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글루코스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면은 우리가 이제 음식물을 먹을 때는 음식물 안에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죠.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3대 영양소죠. 그래서 이제 탄수화물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하고 그다음에 이제 단백질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 몸에 이제 소화를 이제 거치게 되면은 이게 최종적으로 이제 소화되는 건 이렇게 분해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는 이제 이 식도로 이제 입으로 들어가면 식도를 통해서 이제 위로 들어가서 이렇게 쭉 소화기관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효소나 그다음에 이제 기타 등등의 많은 그 소화에 필요한 물질들이 이제 이제 위에서나 소장에서나 뭐 췌장에서나 뭐 쓸개에서 이렇게 분비를 시킨다고요. 그러면 그게 이제 분해가 돼가지고 이제 위에서 흡수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장에서 흡수되는 경우도 있고, 대장에서 흡수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흡수가 느린 거일수록 밑으로 내려가죠. 빨리 되는 건 위에서 흡수가 되고, 그다음에 조금 더 분해가 시간이 길면은 이제 소장에서 흡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로 이제 당 같은 거는 이제 소장에서 대부분 흡수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소장에서 흡수될 때는 이제 이 포도당의 형태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소장으로 들어가면 이제 간에서 들어가서 간에서 또 마지막 대사를 사실 한 번 더 하긴 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제 그 간에서 이제 포도당의 형태로 만들어서 이제 비로소 이제 혈관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우리 몸에 이제 우리 몸 안이나 밖이냐의 구분이 사실은 이제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몸을 이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제 볼 필요가 있죠, 그죠? 그럼 이제 몸이라는 게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이제 입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소화라는 게 이렇게 입을 통해서 장을 통해서 이렇게 항문으로 이게 뚫려 있잖아요, 소화가, 그죠? 그럼 입이 열려 있다 그러고 여기 항문이 열려 있다 그러면 이거는 몸 밖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요거 입이 닫히고 항문이 닫히면 몸 안이 되지만 이게 열려 있다 그러면 이렇게 통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몸 밖으로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비로소 이제 여기서 흡수가 돼가지고 간에서 흡수가 돼서 이제 혈관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혈관이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심장을 통해서 심장은 또 모든 그 대동맥을 통해서 모든 그 몸에 가서 세포로 이제 보내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경계를 이제 혈액이라고 보면 돼. 혈액이 됐으면 그거는 몸 안으로 일단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음식물이 먹어서 이제 몸 안에 이제 물질이 되는 게 이제 포도당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포도당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게 이제 그 혈액을 심장에서 펌프질을 해서 혈액을 통해서 이제 세포에 가야 되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 고혈압 설명할 때 이제 그 설명을 드렸죠. 심장에서 혈액이 이동돼서 모세혈관에서 세포하고 이제 교환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여기 모세혈관에서 혈액의 마지막에 여기 모세혈관이란 말이에요. 이 모세혈관. 그러면 모세혈관에서는 여기 세포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세포에서 또 대사된 이제 찌꺼기가 모세혈관으로 오면 다시 이게 심장으로 되돌아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 이 모세혈관에서 이 세포에다가 넣어줄 때 세포 안으로 이 포도당이 되는 거를 넣어줘야지 이제 세포에서는 그 포도당을 이제 여기서도 먹는 거죠. 포도당을 먹고 우리가 입으로 먹듯이 음식을 먹듯이 포도당을 먹으면 그 포도당을 이제 소화하는 거죠. 그걸 또 분해하는 거예요, 세포가. 그래서 거기서 에너지를 만들어 가지고 세포의 그 세포 대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당뇨병이라는 거는 여기 관계가 안 돼. 여기서 모세혈관에서 세포로 포도당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원활하게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혈관 속에 이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당뇨가 고혈당을 이제 당뇨병이라고 하죠. 저혈당을 당뇨병이라는 게 아니고 고혈당을 당뇨병이라고 그러고, 이 고혈당이 당뇨병이 되는 거는 사실은 좀 이제 어폐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당뇨병의 그 합병증의 하나가 저혈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엄밀히 말하면은 당뇨병이나 혈당병이라는 말은 좀 어폐가 있고, 이걸 전체적으로 좀 크게 말하면은 당대사 부전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라는 거는 항상성을 항상 맞추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우리 몸에 당이 일정량 있게끔 조절이 돼야 돼. 그러니까 당이 많으면 적게 맞춰줘야 되고 지금은 또 많게 맞춰주는 거예요. 그렇게 균형 있게 어떤 레벨을 유지시켜 주는 게 우리 몸의 그 항상성이라는 그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떨어진 거죠, 사실은. 뭐 혈압이 높다 낮다 이게 문제 아니고, 당이 높다 낮다가 문제가 아니고, 당을 높게 낮게, 높을 때는 낮춰주고 낮을 때는 높여주는 어떤 시스템이 망가진 거죠, 결국. 그러니까 이제 이제 당뇨병 있는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게 저혈당이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그 약을 세게 써갖고 혈당이 떨어지면 고혈당보다 더 시간적으로는 더 위험하게 되거든요. 이제 인슐린 주사 같은 걸 투여했을 때도 잘못하면 저혈당으로 빠지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뇨병을 고치기 어려운 이유는 당을 낮춰주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몸 자체 내에서 당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고쳐야지 이제 완치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을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시켜주는 게 당뇨병에 대한 완치지, 당이 적다 그래서 많게 해주고 많다 해서 적게 해주고 그거를 밖에서 인위적으로 약을 쓴다든가 인슐린을 쓴다든가 이런 거는 편법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완치가 안 되고 조절만 한다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좀 이제 아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첫 시간에는 이 얘기들을 이제 다 이제 종합적으로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제가 이 영상을 찍다 보니까 30분을 넘으면 좀 이 시청하는데 좀 지루한 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0분 안에 하자니까 이게
제대로 설명하기가 좀 부족하더라고. 왜냐하면 그냥 일반 강의 같은 거는 이제 어떤 개념만 전달하고 어떤 지식만 전달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 건강관계라는 거는 이해를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우리 같은 자연요법을 하는 사람은 현대의학하고 이렇게 상충되는 그 개념이 많아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많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세하게 좀 이해하게 설명을 드리려면 비유법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현대의학에서 지식만 전달하는 방법 갖고는 이게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강의를 이제 이렇게 30분 내로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30분을 넘지 않고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대충 이 정도 하고 하여튼 마무리를 지을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포도당이 이 혈관에서 세포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제 들어갈 때 필요한 게 여기 인슐린이란 말이에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이 모세혈관에서 세포로 넣어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뇨 1형인 경우에는 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 췌장에서 이걸 못 만들어내니까 바깥에서 넣어줄 수밖에 없죠, 그죠? 물론 이것도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췌장 세포가 인슐린을 분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고치는 방법이 되겠죠. 근데 그거는 조금 어려워요. 제가 나중에 시간 있을 때는 설명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설명드린다 해도 그 방법을 행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검증된 그 이론도 아니고 또 검증이 안 되고 또 뭐 일리가 있다 그래도 그거를 시행하는 거는 또 제가 의사도 아니니까 제가 할 수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의사 면허가 있다 그래도 그거는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일반화된 그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론은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거는 뭐 실행할 수 없는 거니까 차라리 말을 안 드리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1형 당뇨에 대해서는 그래서 전번에 1시간으로 제가 그렇게 끝냈고, 2형 당뇨일 경우에는 인슐린은 이제 분비가 되지만 인슐린 자체가 이제 어떤 저항을 갖는다 해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세포로 넣어줘야 되는데 세포에서 반응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해결하는 방법을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써준 이제 자료를 갖고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보충을 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